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트라운 TV입니다. 자, 미국 증시 상황은 매우 좋습니다. 오늘도 S&P 500은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을 했어요. 자, 하지만 우리 테슬라는 1%대 하락을 보여주었는데 유로 판매가 급감을 했다라는 소식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오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제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해서 분석을 자세히 해드렸습니다. 엔비디아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우려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주가가 이를 여실히 보여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테슬라는 호주의 FSD를 드디어 출시를 했습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미국 자신항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이 드디어 6,500선을 넘어서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상황이라든지 유가라든지 모두 증시에 우호적인 상황이에요. 10년물 국채금리는 8월 말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하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있었던 연준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이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9월 금리 인하를 천명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어제 있었죠. 실적이 나오자마자 제가 바로 분석을 해드렸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역시나 이번에도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었어요. 자, 하지만 이 컨센서스 대비 그렇게 그 서프라이즈율이 높지 않았습니다. 이미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망이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데이터 센터 부문이 엔비디아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41빌리언 수준이 나왔어요. 자, 하지만 이게 예상치가 41.3빌리언 수준이었습니다. 예상치를 소폭 하회를 하면서 이것도 실망감을 안겨주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2분기 실적 발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분석을 해드렸죠. 자, 오늘 엔비디아 주가 0.79%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80불대를 유지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자, 아직까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유효합니다. 이번 2분기 데이터 센터 판매 실적 역시 H20 칩의 중국 판매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음 분기 3분기 매출액을 540억 불로 제시를 하면서 기관들의 컨센서스를 뛰어넘고 있어요. 자사주 매입까지 추가로 진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순이익률이 57%나 되죠. 웬만한 빅테크 기업들이 30%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차별적인 마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미디어에서는 표면적으로 계속해서 이 부정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죠. 만약 엔비디아 실적이 데이터 센터 매출액까지 예상치를 상회를 하면서 서프라이즈율이 좀 더 높았더라고 하면 나스닥 지수 역시 21,800선을 뛰어넘어서 신고가를 경신했을 건데, 일단 미디어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나스닥은 신고가를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S&P 500 지수는 여전히 신고가를 만들어냈습니다. 6,500선을 드디어 넘었어요. 자, 여기에는 미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가 한몫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S&P 500은 미국 경제를 전체적으로 대변하는 지수라고 볼 수 있겠죠. 나스닥 지수는 기술주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자, 어제 프리마켓 때 미국 2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가 나왔어요. 매분기 GDP는 3개월에 걸쳐서 발표가 됩니다. 3분기의 첫 번째 달인 7월 말에는요, 2분기 미국 GDP의 속보치가 나오고, 이번 8월 말에는 미국 2분기 GDP의 잠정치가 나와요. 그리고 3분기 마지막 달인 9월 달에는 2분기 미국 GDP의 확정치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발표되었던 2분기 GDP 잠정치는 3.3%가 나왔습니다. 연이율로 변환을 시켜가지고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게 기관들의 예측치인 3% 성장을 넘어서서 3.3%가 나왔고, 전월에 발표되었던 이 속보치보다도 0.3%포인트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1분기가 좋지 않았었죠. 1분기 GDP 확정치가 마이너스 0.5%였어요. 자, 드라마틱한 성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1, 2분기 동안 급진적인 관세 정책이 있었지만 오히려 미국 경제는 더욱더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 미국 증시 여전히 강할 수 있겠다라는 게 느껴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여기에 더불어서 다음 달이면 금리 인하에 돌입을 할 수 있죠.
자, 솔직히 미국 경제가 이렇게 좋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 있고 이에 따라서 금리 인하 확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워낙 저번 주 금요일에 썼던 잭슨 홀 파월 연설이 비둘기파적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9월달 높은 금리 인하 확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GDP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87.1%의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말 하반기 미국 주가 전반적으로 좋은 움직임이 예상이 됩니다. 계속해서 아틀란TV 함께 하시면서 좋은 투자 이어가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좋은 상황 속에서 테슬라는 1%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었어요. 345.98불로 마감을 했는데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단식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은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금일 시장이 좋았지만 테슬라는 하락을 보여주었는데 아무래도 장 시작 전에 발표된 레거시 미디어의 테슬라에 대한 비우호적인 뉴스가 작용한 것 같습니다. 7월 유럽 판매량이 무려 40%나 급감을 했다라고 해요. 중국의 BYD의 첫 추월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솔직히 숫자는 좀 참혹한 편이에요. 7월 유럽 전체 대륙에서 테슬라 신차 등록이 8,837대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1년 전보다 40%나 감소를 했다라고 해요. 반면에 BYD는 지금 중국을 넘어서서 글로벌 수출로 확장을 하고 있죠. 현재 우리나라에도 진출을 해서 강력한 투자를 진행 중에 있는데 BYD의 유럽 내 신차 등록이 13,500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25%나 급증을 했다라고 하고요. 자, 이러면서 신규 등록 대수가 테슬라를 처음으로 추월을 했다라고 해요. 아무래도 가격 앞에 좀 장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중국 브랜드의 공세에 테슬라뿐만 아니라 기존의 레거시 카메이커들 스텔란티스, 현대차, 도요타, 스즈키 등 이들 기업 역시 7월 신차 등록이 유럽에서 일제히 감소를 했다라고 해요. 자, 어쨌든 이 40% 감소에다가 BYD에게 졌다라는 게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에 따라서 테슬라가 오늘 하락을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런 레거시 미디어에만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유럽 판매량은 급감을 했지만 자, 7월달 한국 판매량 수입차 브랜드 1등을 했죠. 7월달 한국 테슬라 판매량이 무려 7,357대였습니다. 유럽이 7월달 판매량이 8,837대니까 자, 얼마나 한국에서 많이 판매가 되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미국은 4만 대, 중국은 6만 8천 대 정도가 판매가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유럽에서 8,837대밖에 못 팔았다라고 해서 좌절하시면 안 되는 거죠. 레거시 미디어는 자, 이렇게 일부 소식만을 가지고 조회수를 위해서 굉장히 과대 확장시켜서 발표를 합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죠. 다양한 뉴스 소스가 있어요. 저처럼 미국 주식과 테슬라를 집중적으로 어느 정도 객관적 입장에서 제대로 된 소식을 전해주는 개인 방송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레거시 미디어의 노예가 되면 안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의아한 게 최근 테슬라 공식 계정에 따르면 유럽의 유일한 테슬라 공장이죠. 독일에 위치해 있는 기가 베를린에서 이 신규 모델 Y 주니퍼를 상반기에만 4만 대, 7월에서 8월에만 6만 대 정도 생산을 했다라고 하는데 유럽의 7월달 판매량이 8,837대라니까 좀 의아합니다. 만약 7월달에 이렇게 급감을 했다라고 하면 이 많은 생산량이 어디로 갔을까요? 일단 8월달 판매량은 드라마틱한 성장을 보일 가능성은 없겠죠. 그렇게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중요한 건 유럽 한계 대륙의 판매량이 아닙니다. 전체 글로벌 판매량이 되겠죠. 올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정확히 맞춘 칼시라는 베팅 사이트에서는 테슬라 인도량을 49만 6천 대를 넘어서 자, 오늘은 50만 대를 넘길 것이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3분기 인도량이 50만 대를 넘어선다. 그러면 역대 최초입니다. 분기 판매량이 최대를 기록했을 때가 작년 4분기였는데 49만 6천 대 수준이었어요. 50만 대를 못 넘겨서 좀 안타까웠는데 자, 이번 3분기 50만 대를 인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레거시 미디어에 투자를 의존하시면 안 되겠어요. 자, 이번에 3분기 역대 최대 판매량이 나오면 전년 동기보다도 거의 4만 대 넘게 성장을 한 것이고 올해 2분기보다는 무려 11만 대 이상 판매량이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테슬라의 제대로 된 턴어라운드를 알리는 시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3분기 인도량은 10월 2일 정도 10월 초에 발표가 되겠죠.
자, 그리고 3분기 인도량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제 9월 달부터 신형 모델 Y L이 중국부터 인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다른 세그먼트이기 때문에 모델 Y 기존 주니퍼 모델에다가 플러스가 되는 인도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미국에도 곧 있으면 세액 공지가 폐지될 예정으로 전기차 판매가 폭증을 하고 있어요. 특히 다행스러운 점이 7,500불에 달하는 EV 크레딧이 4분기에도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9월 30일까지 3분기 이내에만 주문을 하게 되면 4분기에도 이 EV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미국 판매량 시 3분기, 4분기 괜찮을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유럽은 테슬라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른 대륙에서는 테슬라가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FSD마저 다른 대륙에 계속 출시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에 대한 관심은 더 올라가면서 테슬라의 판매량 역시 증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 되지 않으면 차량이 판매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는 그러한 과정이 올해 연말부터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호주에서 8월 29일 FSD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테슬라 공식 계정에서도 FSD가 출시가 되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여기 시드니의 하버 브리지가 보이는데 이미 기존부터 테스트는 여러 차례 진행이 되어 왔었죠. 일단은 하드웨어 4 모델에 먼저 출시가 되고 구매 가격은 호주 달러 기준 11,100불 수준입니다. 자, 호주 달러는 미국 달러보다 가치가 낮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원화로 환전을 해보면 900만원 초반 수준입니다. 자, 아직 구독 가격은 미정이라고 해요. 아무래도 구독을 하게 되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FSD를 쓸 수 있겠죠. 월에 뭐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를 지불하면 되니까요. 자, 호주 FSD 출시가 의미가 있는 점은 우엔들 국가에 처음으로 FSD가 출시가 되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미국이나 캐나다 모두 좌엔들 국가죠. 하지만 우엔들 국가에서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우엔들 국가인 영국과 일본에도 출시가 곧 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전 방위적으로 확산될 예정에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잉글랜드 국기를 포스팅하면서 뭔가 영국에도 곧 있으면 출시할 것 같다라는 분위기를 띄우기도 했어요. 자, 그리고 일본 역시 마찬가지죠. 일본은 이미 공식적으로 FSD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 곧 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설마 한국에도 출시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한국 사람 일본에는 지기 싫어하죠. 그리고 한국의 사이버 트럭이 이제 인도가 되기 시작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대목은 사이버 트럭은 오토파일럿 기능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테슬라를 산다라고 하면 오토파일럿을 염두에 두고 차량을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니, 그럼 사이버 트럭에 오토파일럿이 안 들어가면 사이버 트럭 살 필요가 없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이버 트럭은 처음부터 FSD 탑재를 염두에 두고 만든 모델이기 때문에 사이버 트럭이 국내에 출시한다라는 것, FSD도 함께 출시가 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사이버 트럭이 미국에서 잘 판매가 되고 있지 않은데 일단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이후로 네 번째로 선택한 국가가 바로 한국이 되겠습니다. 한국은 글로벌 신제품의 테스트 베드이자 굉장히 유행에 민감한 나라이기 때문에 결정을 한 것 같고 무엇보다도 테슬라 팬덤이 굉장히 강력하죠. 그래서 네 번째 출시 국가로 삼은 것 같은데 사이버 트럭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FSD도 같이 들어올 확률도 있어 보여요. 자, 일단 연내 한국의 FSD 출시를 기대를 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트란TV 멤버십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어요. 행복한 금요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